339번 다음 함수 일단 2차 함수가 주어졌고 그래프 위에 점 1,4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자 그러면 1,4를 지나야 되니까 f1이 4란 얘기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으니까 f'1이 m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분법을 다 배웠으니까 그냥 도함수 구하시면 되죠. f1이 4니까 1 집어넣으시면 되죠. 자 그럼 미정계수 바로 구해낼 수 있고 프라임 x는 저거 미분한 거니까 2x 플러스 a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a를 1이라고 구했죠. 자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3 구해주시면 되고 결국 a 플러스 m은 4번 골라주시면 되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도 아마 342번 정도 빼고는 푸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야. 자, 나머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아마 2단원 다음부터는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미분법을 다 이제 수행하는 걸 배웠고 이 다음은 계속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광속으로 나갑시다. 자, 그 다음이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자,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한다라고 했고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항등식 문제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지. 개수 비교법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거냐. 그때그때 여러분들 편한 걸 골라내시면 되고 일단 마지막 힌트를 보면 f형이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 차수랑 상관없이 상수항이 3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저는 미지수를 좀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치 대입법을 써볼게. 여러분들 취향 찹니다. 저는 마이너스를 대입할게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거 0이지. 얘가 앞에 게 0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0. 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뭘 집어넣어 볼 수 있을까? 주어진 거. 자, x에 0 집어넣으면 얘는 f'0이 되겠고 앞에 건 1이고 얘는 2f0인데 f형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뭐 얘는 미분법을 타가를 쓰고 있을 뿐이지 그냥 연립방정식이지. 관계식이 3개가 나왔습니다. 3개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 차이. 저는 그냥 fx를 일단 꾸며낼게.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근데 f형이 3이니까 상수항은 바로 3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f'0 f'0은 이거 미분한 거니까 일단 프라임 x를 구하시고 그죠? 이게 프라임 x고 f'0은 b입니다. 근데 b가 4란 얘기지. 이제 마지막 힌트 f-1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f-1 a-4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a는 2 나오죠? a는 2. 자, 그러면 마지막엔 프라임 값을 물어봤으니 이게 프라임 x고 프라임 1은 그대로 8 구해낼 수 있지. 맞습니까? 그냥 적절히 수치 대입법을 쓰던지 아니면 fx를 그냥 이렇게 잡고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이 정도 난이도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고 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347번 한번 풀어보세요. 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단 현재 무슨 힌트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수는 정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차수를 모르지.
차수가 주어지면 솔직히 그냥 미분법만 시행하면 1학년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항등식 이용하시면 되고 아마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차수가 안 주어질 거예요. 차수가 안 주어질 거고 그럼 이렇게 차수를 먼저 구해달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차수 방정식을 세우셔야 돼. 용어 자체는 생소하겠지? 차수 방정식을 세우는 건 별거 아니고 fx를 n차식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리고 n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n을 먼저 구하는 건데 우리가 미분법 공식을 배웠잖아. 미분을 하면 차수가 올라가니 떨어지니? 하나 떨어지지. 2차 함수는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고 1차 함수는 미분하면 상수만 남죠. 그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가장 차수가 낮은 다항함수는 1차 함수죠. 만약에 1차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암산만 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함수 미분하면 뭐 나오지? 상수. 그럼 좌변이 상수지. 좌변이 상수인데 우변은 몇 차씩 나와? 2차씩 나오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지금 방정식 아니에요.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항등식입니다. 일단 fx는 1차식은 될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돼? fx는 1차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n은 2 이상일 거예요. 2 이상. 그 다음에 차수 방정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같음을 이용하는 거야. 좌변과 우변의 차수. 자, 여기서는 지금 차수만 볼 거야. 차수만. 지수 쪽에 올라가 있는 애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fx를 n차식이라고 하면 얘는 몇 차식이니? 차수가 하나 다운됐으니까 n-1차식이 되겠고 얘도 n-1차식이 되겠지. 근데 n-1차식을 곱하면 결국 몇 차식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곱하면 얘랑 얘랑 곱셈되어 있으니까 2n-2차식 나오겠지. 물론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를 신경 쓰겠다는 게 아니고 차수만 봤을 때 요까지 돼요. 그럼 좌변이 몇 차식 나왔니? 2n-2차식이지. 맞아. 좌변은 2n-2차식이 되겠고 우변은 몇 차식이죠? n이 2 이상이면 얘는 n차식으로 봐도 되죠. n이 2면 2차식이고 n이 3이면 3차식이고 4면 4차식이니까 얘네가 최고차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n은 얼마? 2. 자, 그럼 일단 2차식이라는 거 구했어요. 여기까지도 되죠? 되는 거 맞아? 참고로 여기서 n을 구했는데 막 4차식, 5차식이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냥 100의 99는 2차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식은 너무 계산이 쉽기 때문에 보통 문제에 출제하지 않고 끼케야 2차식이야. 그 정도 머리에 염두에 두고 풀어주시면 되고 그럼 2차식인데 전혀 내가 형태를 모르겠으니 이렇게 두셔야겠죠. fx를. 1학년 때처럼 우리 항등식 쓸 거야. 그럼 지금 왼쪽을 봤더니 f'x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일단 미분을 하시고 여기까지 되지요? 지금 얘는 앞에랑 다르게 수치대입법을 쓰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 뭘 집어넣더라도 얘네 둘 중에 뭐 하나가 날아가는 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꾸며낸 후에 개수비교법을 쓰는 게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럼 왼쪽부터 보면 이게 프라임 x 그 다음에 f 프라임 x에 더하기 2한 거 이게 좌변. 자, 우변은 8fx 8fx니까 제가 바로 곱했을게. 그 다음이 뒤에 12x제곱 플러스 11이 나와 있고 자, 여기까지 되죠? 일단은 저는 우변을 먼저 전개해 볼게. 이쁘게. 2차항이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8a 플러스 12 그 다음에 1차항은 8bx 상수항은 80 플러스 11 자, 그죠? 그럼 먼저 제가 볼 때는 왼쪽을 전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구하기 쉬운 애를 먼저 구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최고차항은 반드시 뭐가 나올까? 4a제곱 x제곱이겠지. 맞지?
최고차항은 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4a제곱 x제곱이 얘랑 똑같으면 되죠. 양변이 항등식이니까 항상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방정식 4a제곱이 8a 플러스 12랑 같아야 되고, 제가 양변 4로 나누고 넘겨주면, 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맞습니까? 자, 두 개 나오네요, 그럼. 자,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일단 둘 다 정수인 거 맞습니다. 그럼 얘는 최고차항만 봐서는 뭐 답이 없을 것 같아. 그 다음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할 텐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는 게 좋겠지. 전개를 하면 얘랑 얘랑 곱한 게 이거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그럼 1차 항이 뭐 나올까요?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얘랑 얘랑 곱하면 이게 1차 항이고, 상수항은 b랑 b 플러스 2 곱한 거, 이거밖에 없지.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걸 좀 전개하면 4ab 플러스 4a죠. 이쁘게 쓰면 4ab 플러스 4a. 자, 이제 개수 비교를 또 해볼게. 그럼 얘가 1차항 개수니까 식은 조금 필연적으로 복잡합니다. 얘랑 8b랑 같아야 되고, 얘랑 저 전개했으면 b제곱 플러스 2b죠. 자, 얘랑 같으면 되고, 지금 그런 관계식이 3개가 나왔어요. 자, 3개가 나왔고, 이 식은 4로 나눠주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맞나? 자, a가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제가 한번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죄송.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수가 안 나옵니다. 그죠?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했어. 그럼 a가 3이다 라고 하면 이건 3b 플러스 3이 2b니까 이 경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자, b가 마이너스 3이면 뭐 문제 없으니까 시험에 나왔겠지. 자, 이거 c는 마이너스 1 나오죠. 다 구했지? 네, 다 구했습니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써주시면 되겠네. 자, 실제 계산이 이렇게 복잡한 정도까지 나오니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오케이. 이거는 수치대입법으로 풀기는 버겁죠. 차수 먼저 구하시고 개수비교법. 자, 이제 미분법 응용 마지막 남았다. 자, 348번. 이건 이제 나눗셈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나눗셈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미분법을 우리 1학년 때 나머지 정리 같은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근데 이게 방정식이었어? 항등식이었어? 항등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숫자로 따지면 47을 5로 나누면 9번 들어가고 더하기 2 되고, 이걸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니까 기본적으로 양변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럼 이런 식은 일단 항등식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 1학년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골머리 썩혔던 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으로 나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2차식으로 나누는데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좀 어려웠던 거 기억나? 왜냐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면 수치 대입법으로 구할 때 제가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이 하나밖에 없지.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식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1차식 이하면 미지수 2개 써야 되죠. ax 플러스 b니까. 근데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1학년 때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원에서 의의가 되겠고, 제가 식으로 먼저 표현해 볼게.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자, 저 3차식을 얘로 나눴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몫이 뭔지 모르지만 이 꼴이란 얘기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등식이에요. 그냥 왼쪽을 오른쪽처럼 표현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특정한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방정식이 아니라고. 자, 그럼 1학년 때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일단 x에 뭐 집어넣어? a를 먼저 집어넣겠지.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고, 자, 1학년이면 여기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1학년 때면 이거 K를 한 문자로 표현하고 좌변에 집어넣고 다시 인수분해해서 하나 약분하고 또 A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이제 모르셔도 특별히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는 이게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양변보, 미분.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고, 얘는 무슨 미분법 써야 되니?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뭘 집어넣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는 게 결국 x에 저는 뭐 집어넣겠어요? a. a 집어넣으면 얘는 항상 뭐 나옵니까? 0 나옵니다. 0. 그죠?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 보면 양수라고 나왔어요. 1이겠죠, 그럼. 자, a가 1이면 여기서 k는 2가 나오겠고. 오케이. 자, 제가 주의를 하나만 당부할게. 설마 그러신 분 없겠지만 이거는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죠.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한 식을 다루다 보면 관성적으로 이 방정식에는 1과 2죠. 근데 갑자기 미분해서 2분의 3은 왜 해가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변을 미분할 수 있을 때는 똑같은 식일 때 가능한 거야. 항등식이니까. 얘는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미분해도 여전히 등호가 유지되는 거고, 방정식은 절대 이렇게 풀어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거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3, 4, 9. 이건 뭐 딱히 제가 길게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나머지를 물어봤다는 거. 자, 다음 다항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자, 얘로 나누면 어떤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를 rx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rx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 이하가 되겠지. 이게 rx죠, 이게. 미지수 2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일단은 x에 1을 한번 집어넣겠지. 1 집어넣으면 이거 2고 이거 빵이고 a 플러스 b죠. 자, 이런 첫 번째 관계식 얻어낼 수 있고, 맞죠? 이제는 우리는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양변 미분. 자, 양변 미분하면 이렇게,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는 미분했으니까 플러스 a만 남겠고, 이 상태에서 또 1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좌변은 20이고 이건 다 0입니다. 그죠? 자, a는 20 바로 구할 수 있지. a가 20이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18.
자, 이게 Rx가 되겠고 R2의 값은 22 나오겠지. 22.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다음 단원을 하기 전에 과제를 안내를 좀 해드리면 C스텝에서 저는 여기 C스텝에서 이건 당연히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평가원 교육청 수능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랑 그 다음에 얘는 빈출이라서 제가 추가 문항 번호를 그냥 적어 드릴게. C스텝에서 356, 357 꼭 풀어보시고 제가 지금 체크를 하지 않는 건 뭐 학교 시험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수능 대비할 때는 뭐 꼼꼼히 다 풀면 되고 그 다음이 369 요 정도까지는 과제하시면서 그러니까 C스텝에서 평가원 교육청 이 모의고사랑 이 네 문제까지는 추가해서 풀어주세요. 이 네 문제까지. 이 네 문제는 굉장히 빈출 유형입니다. 뜨긴 합니다. 근데 이미 제가 미분계수를 하면서 여기 말씀드렸어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지. 접선의 기울기고 그나마 수학 2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수학 2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다 X좌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하고 여기다 집어넣는 게 X값이지 Y좌표를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거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를 당부하면 제가 앞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매끄러운 곡선 형태라고 했지. 근데 매끄러운 곡선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안 되는 곡선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애들 만약에 제가 이제 뒤쪽에 나올 텐데 얘는 지금 제가 매끄럽게 그렸죠. 매끄럽게 그렸고 쭉 올라가는 증가함수로 보여져요. 그죠? 그럼 얘는 역함수가 있겠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함수가 있을 거야. 역함수는 그럼 y는 x에 관하여 대칭일 테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조금 삐리삐리한데. 아이고 그리기도 힘들어.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 정도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이렇게 나오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기울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렇게 y축의 평행안에는 기울기가 없죠. 그럼 얘도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혹시 이런 모양이 그림으로 나오면 얘는 이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해요. 자, 명제로 제가 하나만 써드리면 그럼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되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라고 해도 그 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보장은 안 된다는 거. 자, 합답형에 나오면 그냥 바로 제껴주시면 돼. f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가정이 주어졌다라고 해도 f 인버스 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틀렸다고.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딱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역함수 미분법은 마찬가지 미적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명제로서 기억을 해주시고 왜 안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깔끔하게 매끄러운 곡선이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라서 역함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함수는 이런 기울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게 제가 정말 진짜 귀찮아서가 아니라 제 방송이야.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랑 똑같아. 제가 그냥 하나만 볼게. 자, 398번을 보면 저 위의 점 이제 앞으로 함수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대부분 주어진 건 보통 fx, gx, hx라고 할 겁니다. 쟤를 fx라고 했을 때 위의 점 1,2라고 했으니까 f1은 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고 했으니까 F'1은 또 2가 나와야겠지. 1,2를 지나기도 하고 F'1,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이게 그냥 기하학적인 의미니까 다시 재방송 나왔습니다. 다시 재방송이 나왔고, 자 그럼 저는 이거 계산을 굳이 끝까지 하진 않을게요. 또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죠. 앞에랑 비슷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일단 패스. 403번도 제가 예의상 하나만 볼게. 자, 다음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K라고 하자. 이때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자, 접선의 기울기를 쫙 모아놓은 그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고 저거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인데 몇 차 함수니 지금? 2차 함수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즉 y'은 최대값을 가진다는 얘기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얘가. 오케이?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가 도함수인데 도함수가 2차 함수이므로 위로 볼록인 최대값이 있다고. 근데 기울기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기울기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y'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y'의 기울기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뭐 1학년이 아니니까 x가 얼마일 때 최대겠니? 대칭 축만 보면 되지. 3일 때가 최대겠죠. 3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럼 잽싸게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15. 그치? 이건 기울기의 최대값이니까 문제에서 기울기의 최대값을 K라고 했으니까 K가 15란 얘기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 이제 주의하실 점은 마지막에는 접점의 좌표 물어봤어요. 지금 접점의 X좌표는 얼마니? 3이지?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라고 했어. 이게 접점의 X좌표예요. 그럼 접점의 Y좌표라는 건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위에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기 맘대로 막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그때 Y좌표는 자, 이렇게 되겠죠? 뭐 14 나옵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네. 14? 14가 맞나? 15 아님? 계산이 안 돼. 자, 54, 15, 14, 14 맞나 보네. 아 이거 뭐야? 아 여기를 잘못 썼구나. 에이, 마이너스 14지. 4인가요 그럼? 4가 나와야겠죠. 자 그럼 결국 A, B 다 구했습니다. 접점의 X좌표는 3, 접점의 Y좌표는 4, 기울기의 최대값은 15. 자, 짠, 짠, 짠 더하시면 되지. 22 나오겠네. 22. 자, 비슷한 거 하나만 풀고 넘길게. 405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자,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 우리가 기호로선 F'A라고 쓰고 그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것까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접선이라고 하면 결국 얘는 직선의 일종 아닙니까? 접하는 직선이니까. 직선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직선의 방정식, 즉 접하는 직선을 구하는 걸 연습을 할 거야. 연습을 할 텐데 1학년 때랑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 고1이다. 2차 함수다.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접하는 직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 1학년 때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뒀죠. m이라고 두고 기울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식을 먼저 꾸며냈지. 그러니까 접점 기준으로 식을 꾸며낸 후에 그 다음에 뭐 이용했죠? 접하면? 판별식 썼죠. 판별식. 자, 그럼 순서를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 순서를 보면 직선을 먼저 꾸며내지 않습니까? 직선을 먼저 꾸며냅니다. 직선을 먼저 임의로 제가 꾸며낸 후에 2차 함수랑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내죠. 그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결국 기울기를 구해냅니다. 저는 계산은 당연히 하지 않을게.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2차 함수까지만 다뤘지만 원도 결국 x, y에 관한 2차식이니까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쓸 수가 있지. 근데 3차나 4차나 혹은 다른 종류의 곡선이다라고 한 판별식을 작성할 수가 없죠. 없다고 해주셈. 없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일반적이고 더 고급진 방식을 배울 거예요. 고2 수학 2부터는. 자, 똑같은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됐든 3차 함수가 됐든 4차 함수가 됐든 얘가 주어지면 자, 얘가 점이 주어진 경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직선을 꾸며내고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거예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면 돼? 도함수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하시면 되죠. 기울기를 먼저 구한다. 자, 지금 제 그림에서는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F'X1. X1이라는 점에서 기울기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직선을 꾸며내면 되죠. 즉, 접선. 기울기 써주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우리는 이제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3차 함수가 주어지든 4차 함수가 주어지든 항상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자, 이걸 이제 일반화해서 표현해 볼게. 일반화해서 표현한다는 얘기는 쓰잘데기 없는 문자 없이 x좌표 기준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그림은 제 그림상 매끄러운 곡선 형태니까 아마도 미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x좌표만 알면 끝입니다. x좌표.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x좌표를 a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a에서 접선을 구하려면 접선도 결국 직선의 일종이니까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죠.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됩니다. 근데 x좌표가 주어지면 이 점은 a, fa라고 쓸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쓰면 되니 이제? f'a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죠. 기준점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x좌표가 기준이에요. 수학 2에서는. 정확하게는 접점의 x좌표 기준이겠죠.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 그냥 식 쭉 써내려 가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에 쓸게. y는 기울기 써주시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자, 무언가 뭐 대단한 걸 새로 배운 건 아니지 그럼? 이미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도구, 도함수를 배웠으니 기울기만 구하고 점 구하고 그대로 접선 구해내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어 하나만 더 볼게. 가끔 이제 이 같은 점을 지나면서 여기 접선에 수직인 이런 직선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의 명칭은 뭐 교과서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법선은 이 중에 기하 배우시는 분은 법선이라는 용어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법선의 방정식인데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얘랑 수직으로 만날 때 이렇게 되겠지? 그죠?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지금 조합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법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럼 점은 같은 점을 지나야 되고 a, fa
기울기만 마이너스 f 프라임 a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지. 자, 이걸 우리가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과정을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볼 거고, 여기 보면 앞에서 왜 제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비슷비슷한 유형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마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수학 1보다 조금 쉽게 느껴질 거예요. 계속 기울기 구하고 접선 구하면 끝이니까. 자, 제가 대표적인 문제 정도만 볼게요. 보는데 이건 너무 쉽고 당신들 수준에 저는 409번을 볼게. 자, 나를 보면서 대답.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두 개 뭐야? F1이 마이너스 1, 빨리 돼야 돼. F1이 마이너스 1이고 또 F 프라임 1이 4란 얘기죠. 이 두 가지. F1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쟤는 F 프라임 1로 해석 가능한데 그게 4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끝났네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 점은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란 얘기예요. 이 다음부터는 고1 내용 아니야? y는 기울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y는 4x-5 그대로 구해내시면 되겠고. 자, 됐습니까?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도 제가 하나만 도와드리고 411번은 여러분들 과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습도 할 겸. 자, 412번. 자,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1, 1, 3인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0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프가 있고 gx를 새롭게 마이너스 x, fx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 그래프 위에 1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 일단은 1인 점이니까 1,g를 구해야 되고 한 점. 맞죠? gx라는 새로운 함수에 x좌표가 1일 때 y값은 g1이 되겠고 기울기는 g'1이 되겠지. 이거 g1이랑 g'1을 구한 후에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전혀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니 g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구할 수 있나 볼게. 일단 함수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닌가? g1. g1은 마이너스 f1이네? 그럼 문제에서 그림에서 읽을 수 있나 확인. 자, 1에서 함수값이 얼마니 지금? 2죠. f1이 2입니다. 이거 아니야? 그럼 1,g1은 1, 마이너스 2란 얘기고 그럼 저는 g'1만 구하면 돼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되겠네. 근데 미분하는데 무슨 미분법 써야 되지? 곱미분. 얘네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리고 저는 g'1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앞에서 f1은 2래. 구했어. 자, 근데 f'1은 저 그림에서 얼마지? 문제에도 주어졌고 f'1이면 1에서 접선의 기울기인데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래? 0입니다. 0. 그죠? 0입니다. 식이 아무리 복잡하게 주어져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만 구하면 돼. 그럼 g'1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끝났네. 한 점 구했고 기울기 얻어냈으니까 y는 기울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y는 마이너스 2x 되겠지. 여기서 설마 이런 분은 없겠죠? 우리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 fx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지? 이건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림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함수값 주어질 테니 다른 함수 구해보란 얘기야.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